사장님,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인 매장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월 매출 400만 원. 통장에 찍히는 숫자만 보면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매출은 나오는데 정작 생활비로 쓸 돈이 없습니다. 도대체 돈이 어디로 새는 걸까요? 아이스크림 할인점부터 빨래방, 무인 카페, 인생 네컷 사진관, 코인 노래방까지 5업종의 통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왜 400만 원을 벌어도 빚만 남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인 매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사장은 집에서 쉬고 있고 가게는 알아서 돌아가고 매달 통장에 돈이 꽂히는 모습을 상상하시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오르고 직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 시대에 사람 없이 돌아가는 가게는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기 마련이죠. 무인 매장 창업 열풍은 202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비대면 소비에 익숙해졌고 이 틈을 타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와 빨래방과 카페와 사진관이 동네마다 들어섰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월 순수익 300만 원 가능이라는 문구를 내걸었고 유튜브에는 퇴근 후 30분 관리로 월 200 버는 법이라는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공식 등록된 무인 점포만 6,303개이고 실제로는 10만 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벌 수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실제 매출 자료를 공개하는데요. 정보공개서라고 부르는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광고에서 말하는 예상 매출이 아니라 실제로 가맹점들이 얼마를 벌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열어보면 현실은 좀 다릅니다. 무인 빨래방의 월 평균 매출은 약 400만 원입니다. 무인 카페는 더 적어서 월 34만 원 정도이고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월 973만 원으로 높아 보이지만 마진이 워낙 낮아서 실제로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매출이 곧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월 400만 원 벌면 400만 원이 내 통장에 남는 줄 압니다. 하지만 장사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매출에서 온갖 비용을 빼고 나면 그게 진짜 내 돈인 순수익입니다. 순수익이란 쉽게 말해서 모든 비용을 다 내고 최종적으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을 말합니다. 무인 매장의 문제는 바로 이 비용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 인건비는 안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를 기계가 채웁니다. 냉동고는 24시간 전기를 먹고 세탁기는 물과 가스를 삼키며 노래방 기계는 매달 신곡 업데이트 비용을 청구합니다. 거기에 월세와 전기료와 수도료와 세금까지 더하면 인건비 한 줄이 사라진 자리에 10줄의 고정비가 들어찬 셈이 됩니다. 게다가 무인이라고 해서 정말 손 안 대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는 도둑 잡으려고 CCTV를 돌려봐야 하고 빨래방은 하루 한 번은 청소하러 가야 합니다. 카페 기계도 주기적으로 분해 청소를 해줘야 위생 문제가 안 생기고요. 결국 무인이라고 쓰고 1인 노동이라고 읽어야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개 업종의 통장을 하나씩 열어보려고 합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한 줄씩 빼면 왜 400만 원을 벌어도 100만 원밖에 안 남는지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창업 비용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작은 공간에 냉동고 몇 대 놓고 손님이 직접 화면을 눌러 계산하는 무인 결제 기계 하나 설치하면 가게가 완성됩니다. 보증금 포함해서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면 시작할 수 있고 좀 넓게 하더라도 4,50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프랜차이즈 가입비나 매달 내는 사용료도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시작하는 부업이라는 말이 붙곤 하죠. 그런데 실제 매출을 보면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기준으로 아이스크림 할인점 두 브랜드의 연평균 매출을 합쳐서 평균을 내면 약 1억 1,600만 원입니다. 이걸 하루로 나누면 32만 원이고 한 달로 치면 약 973만 원이 됩니다. 1,0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실제로 남는 게 얼마냐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 장사의 핵심은 마진율입니다. 마진이란 물건을 팔고 원가를 뺀 나머지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6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팔았을 때 진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냐는 뜻입니다. 편의점에서 600원에 파는 막대 아이스크림의 원가는 약 430원입니다. 팔아서 남는 돈이 170원이니까 마진율은 28%밖에 안 됩니다. 1200원짜리 콘 아이스크림도 원가가 840원이라 마진이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많이 팔아야 조금 남는 구조입니다. 월 매출 973만 원에서 마진 28%만 남으니 272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비용을 하나씩 빼야 합니다. 먼저 월세입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는 보통 유동인구가 적은 저렴한 자리를 찾아서 100만 원 정도로 잡습니다. 272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면 172만 원이 남습니다. 이제 진짜 무서운 게 나옵니다. 전기료입니다. 아이스크림을 팔려면 냉동고가 24시간 돌아가야 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도 계속 틀어야 하고요. 2022년 이후 전기요금이 7차례나 올랐는데 이 기간 동안 누적 인상률이 50%에 육박합니다. 작년하고 올해 전기요금이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24시간 냉동고를 돌려야 하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에게 이 전기료 인상은 치명타입니다. 10평짜리 아이스크림 가게의 월 전기료는 평균 50만 원이고 여름에는 그 이상 나가기도 합니다. 172만 원에서 전기료 50만 원을 빼면 122만 원이 남습니다. 무인이니까 인건비는 0원입니다. 하지만 세무사 비용이나 화재보험이나 CCTV 유지비 같은 잡다한 비용으로 월 20만 원은 나갑니다. 122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면 102만 원. 이게 최종 순수익입니다. 1,000만 원 가까이 팔아서 손에 쥐는 돈이 100만 원 남짓인 셈이죠. 거기다 아이스크림은 여름에 많이 팔리고 겨울에는 안 팔립니다. 여름에 500만 원 남겨도 겨울에 적자 나면 연평균은 저 정도가 됩니다. 2024년 기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의 폐업률이 13.7%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폐업률이란 문을 닫는 가게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10군데 중 1군데 이상이 1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전기세 내려고 장사한다는 자조 섞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마진의 한계를 확인했으니 이번에는 마진이 좋다는 무인 카페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인 카페는 커피 한 잔 팔면 70%가 남는다는 말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재료비가 30%면 나머지는 다 이익이라는 논리이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실제 매출 자료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무인 카페 브랜드 두 곳의 2022년 평균 매출을 합쳐서 계산하면 연간 약 4천만 원입니다. 하루로 나누면 11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달이면 334만 원이고요. 생각보다 매출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창업 비용은 어떨까요? 무인 카페 홈페이지에 나온 10평 매장 기준 비용을 보면 인테리어와 간판과 커피 기계 같은 본공사 비용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전기공사나 바닥공사 같은 추가 비용으로 1,000만 원 이상이 더 들어갑니다. 보증금까지 합치면 총 투자금이 7,500만 원을 넘기게 됩니다. 저렴하게 시작한다는 무인 카페치고는 꽤 큰 돈이죠. 이제 손익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월 매출 334만 원에서 재료비 30%를 빼면 234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무인 카페는 매출이 작아서 월세를 아껴야 수익이 납니다. 보통 80만 원에서 90만 원짜리 저렴한 자리를 찾는데 90만 원으로 잡으면 234만 원에서 90만 원을 뺀 144만 원이 남게 됩니다. 전기료와 수도료가 뒤따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야 하니까 전기료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나옵니다. 평균 15만 원으로 잡고 수도료 3만 원을 더하면 18만 원입니다. 144만 원에서 18만 원을 빼면 126만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무인 카페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커피 기계에 자동 세척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기계 안쪽 부품은 3일에 한 번씩 직접 분해해서 청소해야 합니다. 재료도 채워야 하고 쓰레기도 치워야 하고요. 안 그러면 가게가 금방 더러워집니다. 하루 30분은 꼭 매장에 가야 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공짜 노동인데 장부에는 영원으로 찍힐 뿐입니다. 카드 수수료 2만 원, 인터넷 2만 원, 보험료 3만 원, 세금 신고 비용 3만 원, 홍보비 2만 원, 기타 잡비까지 합치면 약 15만 원이 더 빠져나갑니다. 126만 원에서 15만 원을 빼면 최종 순수익은 약 109만 원입니다. 7,500만 원을 투자해서 월 109만 원을 번다고 치면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69개월입니다. 거의 6년입니다. 그런데 그 6년 동안 가게가 무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옆에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 같은 저가 커피 브랜드가 들어오면 매출이 반토막 납니다. 월 11만 원도 못 파는 무인 카페가 부지기수라는 게 업계의 현실입니다. 본전 찾기도 전에 망하는 구조인 셈이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처음에 월세 80만 원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그 월세가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건물주가 매년 월세를 5%까지 올릴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월세 80만 원으로 시작해도 5년 뒤에는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순수익이 점점 쪼그라드는 구조입니다. 무인 카페에서 투자금 회수의 어려움을 확인했으니 오늘의 핵심 주제인 무인 빨래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월 400만 원을 벌어도 빚만 갚게 되는지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인 빨래방은 5업종 가운데 가장 투자금이 큽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핵심 장비인데 이게 정말 비쌉니다. 유명 브랜드 기준으로 세탁기, 건조기 3세트 가격만 7,3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세트에 2,400만 원 꽁입니다. 여기에 인테리어와 간판과 무인 결제 기계까지 합치면 1억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보증금 2천만 원을 더하면 총 투자금은 약 1억 4천만 원입니다. 매출은 어떨까요? 빨래방 프랜차이즈들의 평균 매출을 보면 월 4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하루로 치면 13만 원이고 손님 한 명이 세탁과 건조를 합쳐서 만 원 정도 쓴다고 보면 하루에 13팀 정도가 오는 셈입니다. 월 400만 원이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비용을 빼기 시작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월세입니다. 빨래방은 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원룸 밀집 지역이나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근처가 좋은데 그런 자리는 월세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선입니다. 120만 원으로 잡으면 4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뺀 280만 원이 남습니다. 다음은 공과금입니다. 빨래방 건조기는 가스를 씁니다. 가스비가 매출의 10% 정도 나가고 전기와 수도가 각각 5%씩 나갑니다. 400만 원 기준으로 가스 40만 원, 전기 20만 원, 수도 20만 원 해서 80만 원입니다. 280만 원에서 80만 원을 빼면 200만 원이 남습니다. 세제와 섬유유연제 사는 비용으로 월 20만 원이 나갑니다. 200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면 18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월 180만 원이면 꽤 괜찮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장님들이 놓치는 비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탁기는 영원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보통 민 정도 쓰면 수명이 다합니다. 7천만 원짜리 기계를 10년 동안 쓴다고 치면 내년 700만 원씩 기계값이 달아 없어지는 셈입니다. 월로 나누면 58만 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계가 매달 58만 원어치씩 낡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죠. 이 58만 원은 당장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이 이번 달도 180만 원 남았네 하면서 그 돈을 생활비로 씁니다. 하지만 10년 뒤에 기계가 고장나면 새로 사야 합니다.
그때 7천만 원이 필요한데 통장을 열어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남는 건 빚뿐입니다. 180만 원에서 감가상각비 58만 원을 빼면 122만 원입니다. 인터넷이랑 CCTV랑 보험료까지 빼면 최종 순수익은 113만 원입니다. 1억 4천만 원을 투자해서 월 113만 원을 벌면 원금 회수에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기계 수명이랑 똑같습니다. 월 400만 원 벌어도 사실은 기계값 갚다가 기계가 먼저 닳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월 400 벌도 빚만 갚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빨래방에서 감가상각의 함정을 확인했으니 이번에는 한때 대박 아이템이라 불렸던 무인 사진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생 네컷 대표가 직접 국내 시장은 포화 상태라고 인정하고 해외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업종입니다. 인생 네컷으로 대표되는 무인 사진관은 한때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친구들과 예쁜 포즈 잡고 사진 찍어서 스티커 붙이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유행이었죠. 매출도 다른 무인 매장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2022년 기준 인생 네컷의 연평균 매출은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하루로 나누면 41만 원이고 월로 치면 1246만 원이 됩니다. 앞에서 본 다른 업종들과 비교하면 매출 규모가 확연히 다릅니다. 이익 구조도 좋습니다. 무인 사진관에서 들어가는 재료비는 사진 인화하는 종이값이 전부입니다. 매출의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본사에 내는 로열티가 있습니다. 로열티란 브랜드를 쓰는 대가로 매달 내는 사용료를 말하는데요. 기본 프레임은 8%인데 아이돌이나 유명인 프레임을 쓰면 10%에서 30%까지 올라갑니다. 평균 15%로 잡으면 재료비와 로열티를 합쳐서 매출의 21% 정도가 빠져나가고 나머지 79%가 남는 셈입니다. 월 매출 1246만 원에서 79%가 남으니 984만 원 정도가 됩니다. 월세를 빼야 하는데 무인 사진관은 손님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입니다. 대학가나 번화가처럼 사람 많은 곳에 있어야 장사가 됩니다. 그런 자리는 비쌉니다. 250만 원으로 잡으면 984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734만 원이 남습니다. 청소 알바비 30만 원, 머리띠나 인형 같은 소품 교체비 20만 원, 전기와 인터넷 비용 40만 원을 빼면 최종 순수익은 약 644만 원입니다. 다른 업종들이 100만 원대인 것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창업비용 1억 4,500만 원 기준으로 원금 회수에 약 22개월이 걸리니 2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2022년 기준입니다. 2025년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생 네컷 대표가 2024년 서울경제 인터뷰에서 국내 시장은 포화 상태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무인 사진관 브랜드가 50개 이상이고 한 골목에 사진관이 2~3개씩 붙어있는 동네도 흔해졌습니다. 대표 본인이 국내 시장에선 변별력 없는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해외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할 정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기계값입니다. 사진 찍는 부스 기계가 제일 비싼데 2대에 4,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유행에 민감합니다. 새 모델이 나오면 구형은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2천만 원 주고 산 기계를 폐업할 때 팔려고 하면 500만 원도 못 받습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유행은 짧고 흉물만 남는 구조입니다. 좋은 자리에 사진관이 왜 없을까 하고 가게를 차리면 그걸 보고 옆에 또 누가 들어옵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의 숙명입니다. 사진관에서 시장 포화의 위험을 확인했으니 마지막으로 코인 노래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노래방은 5업종 가운데 순수익이 가장 높습니다. 동시에 투자금도 가장 크고 실제로 손이 가장 많이 갑니다. 프랜차이즈 기준 40평짜리 코인 노래방 창업 비용을 보면 가맹비와 인테리어와 노래방 기기 비용을 합쳐서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추가 공사비 2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을 더하면 총 투자금은 약 2억 1천만 원입니다. 웬만한 아파트 전세금 수준이죠. 매출 구조를 보겠습니다. 코인 노래방은 1,000원에 두세 곡 부르는 게 보통입니다. 손님 한 명이 평균 2,700원 정도 쓰고 하루에 150팀 정도 오면 일 매출이 40만 원 나옵니다. 월로 치면 1,216만 원입니다. 여기에 음료 자판기 매출 월 80만 원을 더하면 총 매출은 약 1,300만 원입니다. 고정비를 빼보겠습니다. 코인 노래방은 보통 지하나 건물 위치에 들어갑니다. 1층보다 월세가 싸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기준 40평에서 50평 매장 월세는 18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입니다. 250만 원으로 잡으면 1,216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966만 원이 남습니다. 전기료와 관리비로 월 80만 원 정도 나가서 886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노래방만의 특별한 비용이 등장합니다. 신곡 업데이트 비용입니다. 새 노래가 나오면 기계에 넣어줘야 하는데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2023년에 30% 가까이 올랐고 방 하나당 월 2만 5천 원씩 받습니다. 방 20개면 월 50만 원입니다. 저작권료도 방당 5천 원씩 월 10만 원이 나갑니다. 합쳐서 60만 원을 빼면 826만 원이 남습니다. 인건비가 문제입니다. 코인 노래방은 완전 무인으로 돌리기가 힘듭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문 열고 닫는 것이나 에어컨 같은 건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절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가게 기계를 조정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피크 시간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출입 확인해야 하고, 취객이 난동 부리면 대응해야 하고, 기계 고장 나면 처리해야 합니다. 청소도 하루에 한두 번은 해줘야 매장이 개판 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사장이 평일 저녁과 밤을 직접 보고 주말에만 알바를 쓴다고 치면 인건비가 월 95만 원 정도 나옵니다. 826만 원에서 95만 원을 빼면 732만 원이 남습니다. 음료 원가와 소모품과 보험료와 세무사비와 카드 수수료를 다 빼면 최종 순수익은 약 631만 원입니다. 월 631만 원이면 5업종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투자금 2억 1천만 원을 회수하는데 33개월이 걸립니다. 거의 3년입니다. 그 사이에 옆 건물에 새 노래방이 생기면 손님이 쪼개지고 수익이 흔들립니다. 코인 노래방은 금요일과 주말 장사로 먹고 사는 업종입니다. 경쟁점이 들어오면 주말 손님이 갈리고 출혈 경쟁이 시작됩니다. 높은 순수익 뒤에는 높은 리스크가 숨어 있는 셈이죠. 지금까지 5업종의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공통점이 보입니다. 매출은 생각보다 작고, 고정비는 생각보다 많고, 원금 회수는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 힘든 구조를 더 빠르게 무너뜨리는 외부 요인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꿀 수 없는 3가지 악재입니다. 첫 번째는 임대료 인상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건물주가 매년 월세를 5%까지 올릴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월세 80만 원으로 시작해도 1년 뒤에는 84만 원, 5년 뒤에는 거의 100만 원이 됩니다. 무인 카페처럼 월 순수익이 109만 원인 업종에서 월세가 20만 원 오르면 순수익이 89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20%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죠. 문제는 장사가 잘 될수록 위험해진다는 점입니다. 가게가 잘 되면 건물주 눈에 띕니다. 저 가게 잘 되네 싶으면 계약 갱신할 때 5%를 꼬박꼬박 올립니다. 심하면 재계약을 안 해주고 직접 장사하거나 더 비싼 월세 낼 사람을 들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키운 상권의 이익이 결국 건물주한테 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공과금 폭등입니다. 무인 매장의 핵심은 기계입니다. 기계가 24시간 돌아가려면 전기와 가스가 필요합니다. 2024년 10월에도 산업용 전기 요금이 평균 9.7% 추가로 올랐습니다. 대용량 고객은 10.2%나 인상됐고요. 가스 요금도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2025년에도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의 전기료가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오르면 순수익 102만 원이 92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빨래방의 공과금이 80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오르면 순수익 113만 원이 97만 원으로 떨어지고요. 매출이 줄어도 냉동고는 끌 수 없고 건조기는 돌려야 합니다. 비용은 오르는데 매출은 그대로인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무한 경쟁입니다. 무임 매장은 시작하기 쉽습니다. 본사에서 누구나 창업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유튜브에는 성공 사례 영상이 넘칩니다. 한 골목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잘 되면 옆 건물에 또 하나가 생깁니다. 사진관이 뜨면 한 블록에 3개가 들어서고요.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을 내리거나 뭔가를 더 줘야 하고 그러면 마진이 줄어듭니다. 결국 모두가 손해보는 구조로 치닫게 됩니다. 일본의 빨래방 시장과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일본은 집이 좁아서 세탁기 놓을 공간이 없는 사람이 많고 오래전부터 빨래방이 생활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수요가 안정적이죠. 반면 한국은 아파트 문화가 강하고 집마다 세탁기가 있습니다. 빨래방 수요 자체가 제한적인데 창업붐으로 공급만 늘어난 셈입니다.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이 넘치면 결과는 뻔합니다. 5 업종의 숫자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은 월 매출 973만 원의 순수익 102만 원이고 투자금 3,500만 원 회수에 약 34개월이 걸립니다. 무인 카페는 월 매출 334만 원에 순수익 109만 원이고 투자금 7,500만 원 회수에 약 69개월이 걸립니다. 무인 빨래방은 월 매출 400만 원에 순수익 113만 원이고 투자금 1억 2천만 원 회수에 약 106개월이 걸립니다. 인생 네컷은 월 순수익 644만 원으로 회수 기간이 초 2개월로 가장 짧지만 시장이 포화 상태이고 기계값 폭락 위험이 큽니다. 코인 노래방은 월 순수익 631만 원이지만 투자금이 2억 1천만 원이고 회수에 33개월이 걸리며 완전 무인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5 업종 모두 공통된 함정이 있습니다. 매출과 수익을 헷갈리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월 400만 원이 통장에 찍히면 마치 400만 원이 내 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월세 빼고 전기료 빼고 재료비 빼고 세금 빼고 기계값 닳는 비용까지 빼면 손에 쥐는 돈은 100만 원 안팎입니다. 매출이 크든 작든 결국 순수익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합니다. 특히 감가상각비는 눈에 안 보여서 놓치기 쉽습니다. 당장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라서 있는 줄도 모르고 생활비로 다 써버립니다. 그러다 기계가 고장나면 그때서야 통장이 텅 비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월 400만 원 벌어도 빚만 갚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인 매장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컴퓨터로 계산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보여주는 예상 매출 말고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나온 실제 평균 매출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월세 빼고 공과금 빼고 재료비 빼고 감가상각비 빼고 세금까지 다 빼보시기 바랍니다. 남는 숫자가 얼마인지, 투자금 회수에 몇 년 걸리는지, 그 기간 동안 경쟁점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 숫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월 400만 원 매출에 현혹되어 창업한 사람과 그 사람에게 월세를 받는 건물주 중 누가 웃고 있는지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늘 5가지 무인 매장의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매출은 화려해 보이지만 비용을 하나씩 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기계가 닳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구조였습니다. 핵심 교훈은 명확합니다. 매출은 수익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다 빼봐야 진짜 내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기계값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무인 매장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낮다는 건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 되면 옆에 똑같은 가게가 생기고 결국 모두가 힘들어지는 구조이죠.
과연 이런 시장에서 누가 웃게 될까요? 그 답은 여러분이 직접 계산표 한 장 켜놓고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